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하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은 남이 잘 볼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런 부분을 싫어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아름다움을 저해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비하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자기 비하는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거나 파괴시켜버리는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인간을 절망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악마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단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못생기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데요. 약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육체와 영혼을 지닌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요. 그런 인간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그려질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것만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인간의 아름다움과 또 인간의 인간다움은 상실되고 맙니다. 이런저런 약한 부분들이 모여 인간이라는 건강한 전체를 이룹니다. 따라서 내게 비록 약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부분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미워하고 내팽개쳐 버리면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나의 약한 부분을 마냥 숨기려고만 들면 열등의식이 형성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오리걸음을 걷는 한 소년이 있는데요. 소년은 선천적으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두 발이 지나치게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서너 배는 더 느리게 걷는데요. 실은 걷는다기보다는 몸 전체가 오리처럼 뒤뚱거린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는 그 소년을 가끔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소년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소년은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비록 오리처럼 몸을 뒤뚱거리며 느리게 또 느리게 걸어가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당하지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감추려 들지 않는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까지 느껴집니다. 만일 소년이 자신의 그런 부분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든다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얼짱과 몸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외모 가꾸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니, 인간의 아름다움이 과연 외모에만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밑화장을 하고 또 속눈썹까지 붙이는 젊은 여성들을 보고 저는 아름다움보다는 추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외형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내면이 만드는데요. 내면이 겸손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표정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정신의 깊이에서 표정이 우러나오는데요.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기준이 편견일 수 있고 또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표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의 부족함과 서리금이 반영된 표정을 지닌 사람은 미인이 아니겠지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떠있는 달은 실은 분화구가 있는 황야나 사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달도 태양빛을 받으면 그토록 아름답잖아요. 누가 저 보름달을 울퉁불퉁한 돌덩이나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 때 태양빛을 받아 보름달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씩 다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어디다 둔 줄 잘 모릅니다. 신이 선물한 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이 먼저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 인생이 먼저 존재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죠.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약한 부분을 쓰다듬고 껴안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약한 부분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약점이 나타나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나중에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고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석가래감으로 쓰이고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기둥감으로 쓰이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잘리더라도 대들보로 쓰입니다. 나의 가장 못생긴 부분이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키는 대들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잘난 부분은 늘 잘났다고 오만해짐으로써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합니다. 저의 큰 약점을 작게 생각하고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고 살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쩌다가 자기 비하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자기애의 마음으로 곧 전환시킵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살피는 마음,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하라. 저는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글, 또 힘이 되는 글을 읽어서 제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사랑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